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치약대학원 치주과학교실 교수 조영단입니다. 대한치주연구소 세미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치주 및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 자, 다음은요. 이제 TFO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FO 정말 좀 어렵습니다. 이제 교합성 외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교합성 외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정상적인 교합력이 아니라 뭔가 이 정상적인 거에 벗어나는 힘이 가해져서 이 치아 조직의, 치주 조직의 외상처럼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TFO라고 하는 거는 이 치주 조직이 견뎌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치를 벗어난 교합력이 작용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합성 외상, 즉 TFO를 분류를 두 가지로 하고 있죠. 치주과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1차성, 2차성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차성은 치주 조직은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정상인데요. 교합력이 커서 치주 조직에 나타나는 손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2차성은 교합력은 정상이에요. 교합력은 정상인데 치주 조직이 무너져가지고 이 지지하는, 이 치아를 감싸주는 이러한 능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조직 손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프라이머리 TFO 1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의원성인 경우가 많아요. 즉 치과 의사가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레이든 아말감이든 레진이든 이런 것들로 필링을 해줬는데 잘 교합을 못 맞춘 건 거죠. 그죠? 이제 교합이 높게 되는 경우.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환자는 평소에 이렇게 닿았는데 더 높은 힘이 계속 가해지는 거죠. 그죠? 교합이 높은 경우에 있어서 그 치아에 계속 이제 먼저 뭔가가 망치질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치주 조직이 무너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세컨더리 TFO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정상적인 교합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치아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 케이스를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세 남한이었고요. 이제 잇몸이 전반적으로 안 좋고 피곤하면 피가 난다는 주소로 내원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치과에 오면은 파노라마를 찍잖아요. 파노라마 그냥 이렇게 대략 러프하게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 있어 보이는 부분 찾으셨나요? 이제 24번 이 치아 부분에 페리에피컬을 찍어 보면은요, 이 주변에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있는 거 뭐죠? 서브징지발 캘큘러스, 치은 연하치석 보이고요. 그 주변으로 뼈가 거의 다 녹아서 에피컬 인볼브먼트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에피컬 인볼브먼트가 되면 당연히 치아 동료도 3도까지 가죠. 그죠? 자, 이 환자가 얘기하기를 이제 왼쪽 위에 여기 치아 잇몸에 여드름 같은 게 나서 짰더니 좀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컬 피스출라까지 만들어졌고 퍼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악이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프로빙 뎁스 뭐 거의 쑥쑥 들어갑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실 뽑고 임플란트 해도 뭐 크게 우리가 뭐 죄 짓는 거 아니죠. 그죠? 자, 그런데 자, 한번 살려봐야겠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그죠? 자, 이 밑에 있는 서브징지발 캘큘러스 제거해야 되니까 RP했고요. 페리에피컬 리전이 있으니까 제 보존과로 이제 신경치료 의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 보존과에 의뢰를 하게 되면은 동요도가 너무 심하면은 또는 이제 EPT를 했을 때 이제 둔한 통증이라도 있으면은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신경치료를 잘 안 해요. 자, 그래서 신경치료를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발치해달라고 돌아왔습니다. 이 환자 치료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자, 크로닉 페리오돈타이티스이면서 이 크로닉 페리오돈타이티스로 인해서 뼈가 많이 녹아서 치아를 잡아주는 힘이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합력에도 얘가 못 견딘 거죠. 그러니까 세컨더리 TFO입니다. 그죠? 자, 근본적으로 이 치주염이 있었던 환자이기 때문에 치주 치료를 먼저 했고요. 많이 흔들리니까 치아를 좀 옆에 치아랑 묶어놨어요. 이렇게 와이어로 묶어놨고요. 그러면서 이 치아가 흔들리는 거를 고정해주면서 위아래의 교합을 이제 좀 조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했던 이 근거는요, 이 이제 연구 결과를 따라서 이제 치료를 했었었는데요. 자, 치아의 모빌리티가 아주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PDL 와이드닝이 증가를 하고 뼈가 녹아있고 이 어태치먼트 로스가 있으면서 이 TFO가 있다라고 하면 치주 치료를 하면서 그 다음에 교합 조정을 하면서 스플린팅을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는요, 이 페리에피컬 리전이 있었던 부분 점점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거의 기적 같은 일이죠. 그죠? 제가 했던 거는요, RP를 해서 이 주변에 있던 서브징지블 캘큘러스 깨끗하게 만들어 준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하얀색 와이어로 고정을 해서 안정을 부여를 했고요. 교합이 가능한 너무 세게 닿지 않도록 교합 조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니까 밑에 있는 치주 조직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엔도도 안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치아는 살아가고 있음 확인을 하셨죠. 자, 비포에는 정말 뽑아도 뭐 큰 문제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자, 뽑고 임플란트로 갈 뻔한 치아를 이렇게 살려냈습니다. 프로빙 뎁스도 3-4mm 정도고요. 자, 이 치아 페리에피컬 리전 싹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제가 해준 거는 RP밖에 없는데 교합이 과도하게 가지 않도록 스플린팅하고 교합 조정만 해줬는데도 이렇게 주변에 저는 뼈 이식도 하지도 않았어요. 뼈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진정한 치주 조직 재생을 이루어낸 거죠. 자, 그래서 팔로우업 사진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12개월, 16개월 갈 때까지 계속해서 잘 유지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빙 뎁스 많이 줄어들었고요. 투스 모빌리티 줄어들었고요. 펄프, 바이탈리티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보존과에서 신경치료 안 했던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경치료 안 해준다고 그 뒤로 저는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신경이 죽어있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겁니다. 저만 알고 있으면 좀 아까우니까는 지식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또 논문을 냈었죠. 그래서 JPIS 2016년 논문을 보시면은 이제 정확한 더 디테일한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자연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능력, 우선 먼저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될 거고요. 정확한 이제 진단을 바탕으로 우리가 치아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동원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임플란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처음부터 발치하고 임플란트 심읍시다. 이거는 어느 치과 의사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치를 살려냈을 때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치주, 임플란트, 식립에 대한 가이드라인 선생님들의 임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치주연구소 세미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